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내면 소통 2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면 소통 2부는 제 7장부터 제 10장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 11장 마음 근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통 명상, 이 부분은 주로 명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책이 아니더라도 참조할 만한 곳이 많고요. 7장부터 10장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7장입니다. 7장은 내면 소통과 명상이라는 챕터입니다. 명상이란 무엇일까요? 명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내용을 많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종교에 있어 명상은 주요한 수행 방법으로 적용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교에서 왜 그렇게 명상을 많이 사용했을까? 정신적인 깨달음 그리고 편도체 안정화에 있어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을 위해 하는 걷기 그리고 조깅처럼 명상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책에서 이야기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주요 키워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면 소통은 모든 소통의 보편적인 모습이며 실체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은 강력한 효과를 갖는다. 양육자의 독백과 대화가 아이의 머릿속에 울림으로 남아 내면 소통 능력을 일깨운다.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갈등의 핵심은 부정적 상상소통의 내용을 회고하는 것이다. 내면 소통 훈련의 핵심은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하나의 사건으로 알아차리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나를 존중해야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 전통적 명상의 수행의 핵심은 내가 경험하는 나의 생각, 감정, 감각, 움직임 등을 실시간으로 알아차리는 데 있다. 예, 다음은 8장 편도체 안정화를 위한 내면 소통 명상입니다. 먼저 제가 8장을 읽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두려움은 모든 감정, 그러니까 분노, 걱정, 공포 등의 근원이다. 이 장에서는 명상을 통한 두려운 감정의 안정화를 이야기한다. 결국 이 두려움도 편도체와 연관이 있고 이 편도체 안정화를 위한 조금 더 구체적인 명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런 내용이 긍정적 마인드 등의 대뇌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었다면 이 장에서는 내부 감각, 즉 심장, 내장의 움직임을 느끼는 방향으로 설명을 한다. 긍정적 생각과 내부 감각 훈련 등 무엇이 더 먼저일까? 내부 감각 훈련을 통해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그 상태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추가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내용이 쉽지는 않다. 이제 책에 나온 키워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근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부정적 정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감정의 실체는 부정적 감정 단 하나뿐이고 그것의 본질은 두려움 하나뿐이다. 모든 감정의 본질은 두려움이다. 감정은 신체의 다양한 감각 정보에 대한 능동적 예측의 과정에서 발생한다. 감정은 몸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조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완벽하게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통제가 가능한 기능은 호흡이다. 나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 생각으로 전전두 피질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네, 다음 9장입니다. 고유 감각 훈련과 움직임 명상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장에서는 움직임 명상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가만히 있는 명상보다 움직임과 병행한 명상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움직임에 따른 근력, 횟수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몸의 느낌, 즉 효과 등에 대해서 효과가 아니고 호흡 등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느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달리기를 즐겨합니다. 이 달리기 또한 움직임 명상의 좋은 예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생활이 여러 부분에 있어 우리가 활용만 잘한다면 명상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마음 근력 향상을 또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유 감각 훈련은 의도를 중심으로 주의가 가미되는 훈련이다. 동물의 뇌가 있는 이유는 움직임 때문이다. 움직임 명상은 움직임의 고요한 공간감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 진짜 나를 찾아간다. 고유 감각 훈련의 대표적인 것은 소매틱 운동이다. 고유 감각 훈련의 목표는 내 몸이 주는 신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명료하게 알아차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정확한 동작을 천천히 하면서 순간순간 내 몸이 주는 감각에 집중해야 한다. 10장 전전두 피질 활성화를 위한 내면 소통 명상. 이 장에서는 용서, 사랑, 수용, 연민,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폭력, 질투, 욕심이 넘치는 세상에서 정말 깊게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많은 집착, 번뇌는 사실 우리의 의식이 만드는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이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 대비 이 장에서는 특히 임팩트가 있는 문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하는 방법에는 자기 참조 과정과 나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 정보 처리의 두 가지가 있다. 자기 참고 과정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현재의 모습을 지속해서 알아차리는 기능이다. 내면 소통은 내재적 질서로의 내면에 떠오르는 온갖 생각, 의도, 느낌을 한 걸음 떨어져 차분히 바라봄으로써 시작이 된다. 알아차림 명상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알아차리되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다. 관찰 대상이 되는 나와 관찰하는 나를 구분하고 분리하는 훈련을 먼저 해야 한다. 자신만의 관점에서 벗어나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스스로에 대해 정확한 의식이 가능하다. 셀프 토크가 중요하고, 이때 주어를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할 때다.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내면 소통에는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등이 있다. 이는 행복감을 증진시키며 인지 기능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한다. 용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을 줄이는 것과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다. 용서의 능력을 회복해야 마음 근력이 강해지고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 용서는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이다. 용서하는 것은 나의 행복과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런 점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연민은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연민의 마음을 갖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친한 친구를 대하듯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이다. 우리 뇌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내가 행복해지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용서하고 연민을 느낄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 수용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뜻이 아니다. 원하되 그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 여겨지는 온갖 행복들의 조건들에는
그것에 십착하는 순간 불행의 조건이 되고 만다. 우리는 항상 지금 내게 없는 것을 원한다. 어쩌다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얻고 나면 곧 그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된다. 그렇기에 끝없이 결핍을 느끼고 불행해진다. 지금 잠시 책을 내려두고 두 손바닥을 마주하게 강하게 밀어보라. 힘들다. 세상 일에는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으면서 그저 나 혼자 힘들다. 우리가 아는 저항이 꼭 이와 같다. 친구가 집 수리를 약속한 후 집을 수리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화나는 이유는 집 수리를 안 한 것 자체 때문이 아니라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의미부여를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다. 이러저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얻는 조건부 행복은 행복이 아니다. 감사하기 훈련을 할 때는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을 동시에 해야 한다. 매일 잠자리 들기 전 감사할 만한 일을 5가지 이상 수첩에 적어라.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그 누구도 당신의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 신성이 깃들어 있음을 깨닫는 것은 자기의 가치감을 회복하고 인정 중독으로부터 한순간에 빠져나올 수 있는 지름길이다. 네, 이렇게 그 책에 대해서 리뷰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 책은 회복 탄력성 이후에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특히 그 명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가볍지는 않고 약간 그 대학 때의 전공서적 그런 느낌도 좀 나고요. 접근하기 쉽지 않으나 지난번에 회복 탄력성 및 그 내면 소통 이런 두 책을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쉽지 않은 책이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